안녕하세요. S1 사회탐구 전문학원 통합사회 강사 황수연입니다. 11월에 오픈할 통합사회 브릿지 특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통합사회 과목 자체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가볍게 통합사회 내용을 파악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또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브릿지 특강 자체에 대한 핵심 구성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신설된 통합사회, 말 그대로 사회적 현상을 통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사탐 9개 과목을 한데 묶은 정말 특별한 과목입니다. 처음에 이 과목이 생겼을 때 작년 학생들의 경우는 별거 아닐 거야, 뭐 쉽겠지, 사회 어렵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가 정말 별거 아닌 점수를 받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조금만 더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강을 준비한 거고요. 통합사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또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볍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일단 통합사회는 주요 과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사탐 강사이기도 하지만 맞아요. 사실은 국영수에는 좀 밀리는 과목이기는 합니다. 중학교 때는 밀리는 경향이 많았다면 고등학교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단언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유는 내신이 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일단 이수 단위 자체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국어, 영어, 수학과 동일한 이수 단위 8단위이기 때문에 이 8단위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또 그것을 기반으로 내신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신, 시험 성적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합니다. 당연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 성적 중심의 대학 입시 전형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번째 중간고사 때부터 탄탄하게 점수를 쌓아 나가야 하겠죠. 그럼 이 통합사회는 누가 가르쳐야 할까요? 말 그대로 통합사회입니다. 물론 사탐 9과목에 쟁쟁한 선생님들은 정말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과목 자체는 일반 사회, 지리, 경제, 법, 정치, 윤리, 역사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즉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강사만이 통합사회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진가를 알아보는 강사에게 진짜 수업을 배운다면 첫 번째 단추를 완벽하게 꿰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끌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끌고 가기를 바라고요. 통합형 문제를 꿰뚫는 능력을 기르는 노하우, 그리고 그 능력을 길러주는 노하우, 정말 많은 문제를 통해서 심층적인 접근이 가능해야만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사탐 과목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열심히 해봐야겠네요. 선생님, 정말 우리 애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문과이과 모두 피해갈 수 없는 과목입니다. 즉, 중학교 때 사회 1과 2에 대한 28단원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통합사회에 대한 고득점은 불가하다라고 저는 과감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저희는 어떡하나요? 그래서 준비한 강좌가 바로 이 브릿지 특강입니다. 누가 들어야 하는가요? 일단 중등사회, 사회 1과 사회 2 28단원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 학생,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개념, 사회 시험을 임기응변, 벼락치기, 그냥 바로 넘겨버리는 시험으로만 넘겼던 학생이라면 아마 머릿속에 사회 개념이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중등사회 개념 안 잡혀 있으면 고등통합사회 무너집니다. 끌려갑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 브릿지 특강을 준비한 거고요. 가볍게 이 통합사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사회 개념을 어떻게 끌어와야 하는지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 앞에는 통합사회라는 중간에 이제 단어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울 과목이고요. 총 9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이 통합사회 내용 안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울 9개의 사회탐구 과목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하나하나 매칭이 된다면 하나하나 수업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 심층적으로 복합적으로 섞였다. 맞아요. 쉽게 말해 짬뽕이 됐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통합사회 9단원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배운 과목이에요. 사회 1과 사회 2 뿐만 아니라 역사 1과 역사 2에서 배웠던 세계사 내용이 꽤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반 사회 윤리, 지리, 역사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 그걸 토대로 통합사회로 바로 안착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빠졌죠? 아마 대부분의 상태가 이럴 겁니다. 통합사회를 가기 위해서는 사회가 좀 기반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벼락치기로 넘겼던 또 주요 과목도 아닌 과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회 개념과 통합사회 개념을 너끈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넘겨주는 바로 그 특강이 브릿지 특강입니다. 단 5회만으로 부족했던 사회 개념을 잡고 통합사회로 넘어갈 수 있는 특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통합사회에 대한 그 5회로 끝나는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냥 뭐 순서대로 공부하는 건가요? 일단 저는요 수업을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정말 심층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커리큘럼을 짰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자, 사회 1과 사회 2에 관한 내용이 총 14단원씩 총 28단원입니다. 보통 중학교 1학년 때 사회 1을 배우고요. 중학교 3학년 때 사회 2를 배우게 되는데 중간중간 세계사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강사여야만이 이 세계사에 대한 내용을 중간중간 녹여서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가장 먼저 1, 2, 3, 4, 5 각 차시별로 공부하는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회차는 지리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사탐 선택 과목에서 인기가 꽤 높은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중학교 1학년, 그것도 14살 때 학교 처음 들어가서 배웠던 과목이에요. 사회가 뭔지 잘 이해도 못했을 때 배웠던 과목인데요. 1, 2, 3, 4단원을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체크포인트 안에서 확인해보면 지리 영역에 대한 공백기 2년을 넘는 시간을 채워줄 수 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높은 단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리를 가장 먼저 그것도 첫 수업에 넣은 이유는 뒤에 나올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사회문화 영역, 또 인권에 관한 세계사 영역을 배울 때 머릿속에서 여러 나라에 대한 흐름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그 나라가 어디였지? 라고 연상이 되지 않으면 그 연상의 벽을 허물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리를 가장 먼저 구성해서 연상의 눈을 띄워주는 것. 1차 시는 지리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가는 이 1차 시는요. 1, 2, 3단원, 바로 통합사회 3가지 단원을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눈을 띄워주는 그런 강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리에 관한 내용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요. 다시 저를 만나겠죠? 2차 시 때는 어떤 내용을 배우냐? 바로 지리법, 윤리에 관한 내용. 일단 사회 1과 2에서 총 4단원에 관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잡아서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체크포인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 지리 영역에 대한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도는 더 높아지겠죠. 정치적인 흐름, 여기서는 세계사도 설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윤리 영역 심화와 함께 실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2018년 공부를 했던 학생들에게도 난이도가 높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 접근을 통해서 통합사회 1, 4, 6, 9단원에 조금 더 쉽게 좀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시 수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3차 시는 그래도 좀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렵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한테 어려운 게 아니죠 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저는 할 말이 없기는 해요. 그런데 조금 강사의 입장이 어렵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접근하면 어렵지 않지? 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3차 시 사회문화에 관한 내용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단원은요, 총 5개 단원 중에서 우리가 통합사회에서 배워야 할 내용만 쏙쏙 골라서 정리하고요. 체크포인트 내용 안에서도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원인, 과정, 결과, 해결 방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띄워줍니다. 윤리 관한 부분도 약간 섞였기 때문에 3차 시 수업을 통해서 총 4단원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4단원과 5단원이 남았네요. 제가 수업하면서도 정말 친구들이 많이 싫어하는 게 정치랑 경제입니다. 정말 너무 어려워서 미치겠어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치에 관한 부분, 일단 수업하는 부분은요, 총 6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을 쏙 뽑아서 하나의 교환으로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체크포인트 내용 안에서는 정치 원리, 그리고 국제 갈등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 당연히 지리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탄탄한 개념을 통해서 고득점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하기만 하면 충분히 효자 부분이 될 수 있는,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내용을 통해서 총 4단원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5차시는 이제 일반 사회, 경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총 4단원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4단원이지만 그렇게 가볍지 않아 보이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묵직한 경제 때문입니다. 체크포인트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지리 영역 기반 당연합니다. 경제 원리 이해 필수죠. 이거는 실제로 고득점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단원이기도 해요. 체감 난이도도 높지만 이건 실제 난이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자본주의에 대한 흐름 통해서 역사적인 세계사 흐름도 알아야 되죠. 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사람의 이름들도 너무 많이 나오죠.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이 내용을 통해서 통합사회 단원 하나, 둘, 셋, 넷, 4단원이나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결론적으로는 통합사회를 안착하게, 그러니까 통합사회로 완벽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브릿지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등사회가 무너진다면 고등통합사회는 무너집니다. 끌려가지 않도록, 그리고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브릿지 강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같이 진행해 봤습니다. 가장 빠르게 1등급에 가는 방법은 뭘까요, 선생님? 가장 바르게 가는 방법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친구들도 답답해하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것에 대한 해답은 명쾌합니다. 이 통합사회 브릿지 강좌를 통해서 통합사회를 가볍게 하지만 확실하게 핵심을 통해서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요? S1 사회탐구 전문학원 통합사회 강사 황수연, 지금까지 브릿지 강좌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